서울 구도심 변두리, 어느 허름한 시장 골목. 콘크리트 먼지가 흩날리는 재개발 지역 한켠에 한복내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한 거리에서 유독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작은 가게. 한복내는 창가에 앉아 무심히 밖을 바라봤어요. 82의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보리차 잔을 감싸지고 있었죠. 며느리 정숙이가 아침부터 분주히 가게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내는 이제 그저 조용한 손님처럼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으면 이제 올라가세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정리해야 하니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복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이 분식집을 평생 일궈온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이곳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 학교 가요. 손자 민수가 책가방을 메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내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민수는 그런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았어요. 밥은 먹고 가니? 닫힌 문에 대고 중얼거린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죠. 복내는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게 위층 작은 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매일 조금씩 달라졌어요. 오래된 이웃집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 공사 현장만 남았죠. 마치 자신의 존재처럼 희미해져가는 동네를 바라보며 복내는 멍하니 창가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자 50년 전 겨울로 돌아간 기억. 가스물을 넘긴 복내는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튀김 노점을 시작했어요. 남편 기로가 공장에서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서 어린 아들 기태를 등에 업고 시작한 장사였죠. 아이고, 손이 얼어붙겠네. 좀 따뜻한 데서 하지 그래. 지나가는 단골이 걱정스레 물었던 날, 복내는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손이 차가워야 튀김이 더 바삭하대요. 실은 따뜻한 데라곤 없었어요. 겨울바람이 매섭던 그날, 집에서 해온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주물러 오징어를 감싸고 기름에 넣었죠.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복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 고구마 몇 개면 그날의 끼니와 남편 약값이 해결됐으니까요. 아줌마, 오징어 튀김 하나만 주세요. 어느 날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작은 남자아이가 동전을 꼭 쥐고 왔어요. 동전을 세어보니 부족했지만 복내는 웃으며 튀김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야. 대신 공부 열심히 해.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기억납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복내는 종종 동네 아이들에게 튀김 하나를 더 얹어주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린 기태가 등에서 잠들고 남편 기로가 병상에서 신음해도 복내의 튀김을 사러 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삶의 희망이었죠. 맛있게 튀기는 비결이 뭐예요, 아줌마? 물어오는 손님들에게 복내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죽하면 튀김이 웃는댔어요. 시간은 흘러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며 작은 노점은 시장 안쪽 골목의 작은 가게가 되었어요. 한복내 분식이란 이름도 생겼죠. 남편 기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복내는 묵묵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들 기태가 자라 결혼을 하고 며느리 정숙이 들어오면서 가게는 더 붐볐어요. 가게 한쪽에서 숙제하는 초등학생들, 하굣길에 들러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는 중학생들, 그리고 항상 배고픈 고등학생들까지. 복내는 특히 배고파 보이는 아이들에게 슬쩍 튀김 한 조각을 더 얹어주곤 했죠.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그 중에는 항상 구석에 앉아 공부하던 마른 소년도 있었습니다.
학교 유니폼이 낡았지만 눈빛만은 총명했던 그 아이. 복내는 그 아이가 올 때마다 튀김한 조각과 따뜻한 어묵 국물을 무료로 주었어요. 아줌마, 제가 나중에 크면 꼭 갚을게요. 소년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을 때 복내는 그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그 시절 복내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죠. 음식 맛도 좋았지만 복내의 정이 더 맛있다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기태와 정숙이 아들 민수를 낳았을 때도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복내는 손자를 안고 행복에 겨워했어요. 이제 가업을 이을 3대가 태어난 거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순탄하게 흐르지만은 않았습니다. 동네가 개발되면서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프랜차이즈 분식점들이 생겨났어요. 복내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었죠. 어머님, 이젠 좀 쉬세요. 저희가 가게 운영할 테니까. 어느 날 정숙이 그렇게 말했을 때 복내는 순순히 물러났어요. 70이 넘은 나이, 이제 후진에게 맡길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숙이 가게를 맡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메뉴가 바뀌고 가격이 올랐어요. 학생들에게 서비스로 주던 튀김은 사라졌죠. 정숙은 한복내 분식이란 간판도 바꾸려 했지만 기태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인데 그건 좀.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복내는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게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손자 민수는 할머니를 친구들에게 소개시키지 않았고 며느리 정숙은 귀찮은 짐처럼 여겼죠. 아들 기태마저 바쁘다는 핑계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그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 물었어요. 혹시 한복내 할머니 계신가요? 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세요? 제가 어릴 때 이 분식집에서 많은 신세를 졌거든요. 할머니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은 마지못해 위층을 가리켰어요. 올라가 계세요. 낯선 남자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복내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누구? 복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민석이에요. 30년 전에 여기서 항상 구석에 앉아 공부하던. 복내는 한동안 말없이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그 마른 민석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됐구나. 방 안으로 들어선 민석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어릴 적 홀어머니와 살며 가난했던 그는 지금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유명인이 됐다는군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주시던 오징어 튀김 한 조각이 제게는 하루의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그 맛을 잊지 못해 요리사가 됐습니다. 민석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색 오징어 브로치가 있었죠. 제 첫 월급으로 만든 거예요. 10년 넘게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야 드릴 수 있네요. 복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누구세요? 손님 왔는데 좀 내려와 주세요. 민석이 함께 내려가자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알고 보니 민석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방송국 사람들과 함께였죠. 이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한복내 분식입니다. 제 요리의 뿌리가 된 곳이죠.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기태는 직장에서 급히 불려왔습니다. 민수도 학교에서 돌아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민석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한국의 숨은 맛집 프로그램 첫 번째로 한복래 할머니의 오징어 튀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이 특별한 맛을 알리고 싶어요. 정숙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메뉴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은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민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은퇴하신 건가요, 할머니? 복례는 잠시 침묵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카메라 앞에서 복례의 손이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잡은 반죽이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비법 소스를 넣고 신선한 오징어를 감싸 튀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의 모습이 보였죠. 비결이 뭐냐고요? 정성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복례가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어요. 비밀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한복래 분식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죠. 민석의 프로그램은 데이트를 쳤고 그는 정기적으로 가게를 찾아와 복례와 함께 특별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장사가 잘 되자 서서히 태도를 바꿨어요. 기태는 어머니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고 민수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행복도 잠시 시장 일대가 재개발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복례의 가게도 머지않아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가게 그만두고 아파트로 이사가면 어떨까요? 요즘 장사도 예전만 못하고. 정숙이 말했어요. 사실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마자 손님은 줄었죠. 복례는 다시 한번 물러날 때가 됐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어요. 할머니, 혹시 가게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든 서류들이라 잘 모른다고 했죠. 민석이 내민 서류를 보니 한복래 분식 명의로 등록된 건물과 토지가 있었어요. 남편 기로가 복례 모르게 가게 명의로 토지를 구입해 두었던 겁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할머니의 가게는 재개발 조합에서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 건물의 우선 입점권도 있죠. 기태와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복례의 것이었죠. 가족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이름을 지우지 마라.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기태와 정숙, 그리고 민수까지. 식탁 위에는 복례가 직접 만든 오징어 튀김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정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어머님께서 평생 일구신 가게인데. 복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너희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민석이 제안한 계획을 이야기했죠. 재개발 보상금으로 건물 일부를 사들이고 그곳에 한복래 분식 기념관 앤드 공공 주방을 만드는 것. 젊은 요리사들이 복례의 레시피를 배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가게는 계속 너희가 운영하면 돼. 단지 내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민수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기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정숙도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오징어 튀김 비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 맛이 안 났던 거죠. 가르쳐 주실래요?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같이 만들자꾸나. 이듬해 봄 재개발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위치에 한복내 분식 기념관이 문을 열었어요. 1층은 여전히 분식집으로 운영되고 2층은 복례의 일대기와 전통, 분식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이 되었죠. 3층은 청년 요리사들을 위한 공공 주방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복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민석을 비롯한 유명 셰프들이 그녀를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고 기태와 정숙이 직접 서빙을 맡았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소개했죠. 우리 할머니가 바로 오징어 튀김의 여왕이야. 그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복례의 옛 단골들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이제는 중년이 된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왔죠.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떡볶이 사 먹던 영호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도와주셨던 미경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나눠준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왔던 거죠. 개관식이 끝난 후 복례는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조용히 오징어 튀김 하나를 만들어 맛보았죠. 맛있다. 그치만 예전보다 덜 짰네. 그 말에 뒤에서 민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이제 건강 생각해서 소금 줄인 거예요. 복례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주방에 서지 않아요. 대신 젊은 요리사들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가끔 특별한 손님이 오면 직접 튀김을 만들어줍니다. 가게 한쪽에는 여전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오징어 튀김 한 조각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죠. 민석은 전국을 다니며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의 프로그램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복례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어느 평화로운 오후 복례는 가게 창가에 앉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녀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고 그녀가 평생 나눠준 오징어 튀김 한 조각의 온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겠죠. 할머니, 이 튀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복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죽하면 튀김이 웃는다니까.